이제 평행 이동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파트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도형의 마지막 단원이야. 수학은 항상 특정한 경우, 쉬운 경우, 기본적인 경우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일반화하고 추상화하고 그런 과정을 점점 거쳐. 앞에가 안 되면 뒤에가 당연히 안 되겠지. 평행이동 앞부분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여기에서 너네가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그 근본적인 걸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일반화하고 추상화를 했을 때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야. 알았지? 자, 평행이동은 너네가 아예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니야.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어. y는 x제곱이다 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되니? 기억나? y는 하고 x 그치. 그 x는 부호를 반대로 넣어라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그치? 이해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 여기에 얘가 꼭지점이 0,0이거든. 0 넣으면 0 나오거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점이 2야. 2를 넣어야 여기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나오지. 0,0이 꼭지점이던 2차 함수가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인 2차 함수로 이동을 한 거야. 말 그대로 모든 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꼭지점을 보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더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만 바뀐 거야. 우리가 그거를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 있던 핸드폰을 이쪽으로 밀면 이 핸드폰이 갑자기 세모가 되는 게 아니지. 얘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뭐만 바뀐 거야? 위치만 바뀐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해. 평행 이동은 위치를 바꾸지만 또 바뀌지 않는 또 성질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이제 외우셔야 돼. 어떤 도형일지 몰라. 직선이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원일 수도 있고 뭐 삼각형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누구는 3만큼 이동했는데 누구는 5만큼 이동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똑같은 거리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됐지? 근데 이 평행 이동이 말로 들었을 때는 좀 쉬운데 도형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점의 평행 이동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평행 이동은 점을 내가 이동시키는 건지 도형을 이동시키는 건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점의 평행 이동은 쉬워.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 x, y란 점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x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y좌표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없지만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401쪽을 봐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얘를. 됐어?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할 건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뭐라 했어? 내가 방금 앞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 7이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돼? 그치? 뭐 부호를 바꾸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되는 거야. 왼쪽으로 원래 7이라는 좌표에 있었는데 x축 방향이라는 게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왼쪽으로 세 칸 움직이란 얘기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내가 세 칸을 움직이면 거기 좌표가 4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자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럼 어떻게? 그냥 여기에다가 플러스 4 하면 되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4,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자 다음 것도 그냥 나온 김에 그냥 바로 합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9, 그치? 9. 그치?
그치? 나는 지금 몸안에 분수도 아니야, 지금 심지어. 그냥 문제에서 정수 계산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안 어렵지? 자, 다음은. 마이너스 5, 음, 0.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진짜. 나중에 도형을 이동하게 되면 걔랑 내용이 막 믹스가 돼서 너네가 헷갈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점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약간 말장난을 좀 해. 뭐냐면 여기서는 이 점을 평행 이동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어떤 문제는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이 점이 나왔다. 그 원래 좌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다음 점이 됐다. 이걸 가지고 다음 점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치.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더하기로 가져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잘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요것도 402번은 그냥 시킨 대로 이것도 하면 돼. 원래 x였는데 x-5가 됐대. 아, x좌표에서 뭐 한 거야? 그냥 5를 뺀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너네 5 빼시면 되잖아, 다. y도 어떻게 했대? y였는데 y 플러스 3이 됐대. y좌표에 뭐 한 거야? 플러스 3 한 거야. 그럼 y좌표 다 똑같이 뭐 하면 돼? 플러스 3을 하면 되지. 알았지? 다만 어디서 틀린다고? 문제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원래 좌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쉽지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니까.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내가 그대로 가야겠구나. 알았지? 그래서 이제 구한 게 마이너스 4,6이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7,8.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여기 좌표에서 다 5를 뺐어. 그래서 요 앞에 좌표가 나온 거고 y좌표는 더하기 3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 더하기 3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403번은 약간 이제 문제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도형이라고 돼 있지. 우리가 위에서 움직인 거는 점이었어. 점의 평행 이동이었어. 근데 도형은 이제 얘기가 약간 다른 게 아까 우리가 꼭지점을 구한 거랑 좀 비슷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도 x 대신에 x-2를 넣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도형은 그 반대로 넣어줘야 모든 애들이 그렇게 이동했을 때 원래식에 대해서 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뒤에 앞에 다시 넘어가서 도형의 평행 이동을 보면 x축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제 좌변으로 다 이항했을 때 x, y가 막 섞여 있는 이 경우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모든 점의 좌표에 다 a만큼 더해지면 오히려 x-a 반대보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는 거야.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y는 x제곱이 있고 y는 x제곱은 이제 0,0이 꼭지점이었잖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y-3, x 대신에 x-1을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진짜 2,3이 꼭지점이지. 점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식에다 넣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대부호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진짜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지. 근데 너네가 이걸 더하기로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더하기로 넣으면 2 넣으면 어떻게 돼? 3 나오는 게 아니라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4의 제곱이면 16이 나오잖아. 그치? 2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사실 설명해도 그렇게 크게 기억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넣는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된 다음에 왜 그런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증명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도형이다. 여기 이게 왜 도형이에요? 하면 이건 직선이야. 그림 그리면. 그죠? 2차 함수 포물선이지. 그 다음에 이건 원이지.
됐어? 근데 이제 평행이동을 일단 한번 해볼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X 대신에 뭐 넣는다고? X-2를 넣어줘야 돼. 도형이라서 X-2를 괄호해서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어떻게 넣어줘야 돼? 그치, Y 플러스 3을 넣어줘야 돼. 알았지? Y 자리에 Y가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Y 플러스 3 여기도 Y 플러스 3 여기도 Y 플러스 3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일단 선생님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3하고 x-2 마이너스 괄호를 꼭 잘 해줘야 돼. 플러스 3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고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5 하면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y 플러스 3하고 괄호해서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4 y는 x 마이너스 2제곱 얘가 y가 이쪽으로 이항이 될 테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 잘 생각해보자. 얘는 꼭지점이 뭐야? 얘는 x항이 없어서 이거 자체가 이제 0 되는 거로 생각해서 0 집어넣으면 4가 나와. 0,4가 꼭지점인 이차 함수거든?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야? 콤마 실제로 2를 넣으면 그치 1이 나오지. 이 안에가 0 되는 원방이랑 약간 비슷해. 얘가 0 되는 값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 2 넣었을 때 없어지면서 1이 돼. 꼭지점이 0,4에서 2,1이 됐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만큼 평행이동했지 실제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4에서 1 됐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진짜 평행이동한 거지. 점을 봤을 때도 평행이동한 게 맞고 도형에다가 오히려 반대복으로 넣었더니 실제로 점의 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평행이동이 됐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내가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하나는 일단 이제 지금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일단 하는 거야 정리를. x-2 마이너스 3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7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돼.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어떤 숫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가 0 되는 게 그 원의 중심이라고 했어. 그치? 얘 중심 원래 중심 뭐였어? 3, 마이너스. 그치? 3, 마이너스 4야. 근데 여기서 구해보니까 어때? 여기는 5, 마이너스. 그치? 이것도 어때?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 이만큼 실제 평행이동이 됐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참 신기해. 근데 평행이동을 했어도 반지름, 즉 우변의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 있는 도형의 반지름이 1이면 평행이동 한 것도 1일 거야. 원래 게 둘레가 3이었으면 평행이동을 해도 둘레가 3일 거야. 둘레, 넓이 뭐 이런 애들은 변함이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지름이라는 건 평행이동해도 어차피 안 바뀌잖아. 평행이동했을 때 중심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 자, 얘 원래 중심이 3, 마이너스 4라 그랬지. 근데 이 점을 가지고 이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이니까 어떻게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 그랬어?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럼 너네가 이걸 가지고 중심이 5, 마이너스 7이고 원래 반지름이 1이니까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이 1이겠구나. 그 상태에서 얘 가지고 원방을 세우는 거야.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7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점에 특히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을 사용해도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 특히 원 같은 경우. 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저기가 있죠. 꼭지점 이런 걸 사용해서 해줄 수도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404번을 이제 너네가 해볼 건데 이 403번이랑 같은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점이잖아. 그치? 이런 점이 됐다 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y축으로는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근데 이런 평행 이동 방법을 사용해서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하래. 그럼 너네가 도형에다 넣을 때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x 마이너스 플러스 2를 넣어줘야 돼. 알았어? 점을 줬지만 우리는 도형에 넣을 때는 여기에 있는 거 반대부호로 넣어줘야 돼. 알았어? 방금 위에서 그렇게 풀었어. y축 방향으로 그럼 y는 하고 y에다 뭐 넣어야 돼? y 마이너스 그렇지. 문제에서는 점의 평행 이동의 정보를 줬지만 나는 도형을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야. 밑에 식에다가. 알았지? 한번 해보세요.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냥 문제에서 어떻게 평행이동한다고 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제일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의 표현을 주고 점을 평행이동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앞 페이지에서 한 것처럼 점의 평행이동 정보를 주고 도형을 이동시키라고 하면은 그 부호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알았지? 내가 부호를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거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점의 평행 이동이 있다. x, y라는 점이 요렇게 된다. 그 얘기는 x축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1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얘를 평행 이동하면 여기로 옮겨진대. 알았어? 그럼 이제 이동을 합시다. 마이너스 2,3이 있고 내가 얘를 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치 마이너스 b 플러스 3 아니 3 마이너스 b 해도 되지. 그게 뭐가 된다고? a, 2가 된다고. 자, 좌표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x좌표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y좌표끼리 서로 같으면 돼.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1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물어봤고 항상 내가 미지수를 구하면 그게 최종 답은 아니야. 항상 문제 마지막에서 뭐 물어봤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꼭 들여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줘야 돼. 점이 5, 마이너스 1이었는데 3,4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 있대. 대표로 얘네를 알려준 거야. 이 점이 됐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어떻게 계산해? 나중 결과에서 원래 있던 애를 빼주면 되겠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5 그치 마이너스 1이었는데 4가 됐다. 5만큼 더 했네.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결과인지 잘 보고 알았지? 그래서 5만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 점이 옮겨지는 점. 그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5 쓰고. 그럼 1,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2. 그치? 그냥 시키는 대로 1이었는데 2를 빼서 마이너스 1을 만들고 5만큼 더해서 2를 만들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305번, 405, 406, 407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는데 이제 405번 같은 경우는 그 평행 이동에 의하여 a, 마이너스 1을 너네가 뭔가 평행 이동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 직선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지난다고 했으니까. 406번도 그냥 이 점을 이 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너가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 파악을 해서 뒤에 있는 거 평행 이동하시면 되고. 407번은 뭐 m, n이 있는데 걔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원의 중심이랑 일치했대. 그럼 이제 원 뭐 해야 돼? 표준형 해야지. 표준형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형태처럼 제곱의 형태가 되게 고쳐야 중심이 뭔지 나오겠지. 그래야 비교를 하지. 알았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점의 평행 이동에 힌트를 주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야. 아까 말했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야. 자, 여기 x에 대해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x축. 2만큼. 헷갈린다 싶으면 결과에서 처음 거를 이제 뺀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도 x2-x1 이런 거 했었잖아. 기울기 구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근데 문제에서 점을 주고 점에 평행 이동했으면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도형을 평행 이동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x 마이너스 그렇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3. 그치. 점에 대한 정보인데 우리가 도형에 할 때는 반대부로 넣어줘야 된다. 알겠지? 그대로 또 대입을 하면 되지. 앞에 있는 파트보다는 그래도 너네가 그냥 하면 되는
그치, 그냥 성실하게 하면 여기다 넣고 이것도 y 대신에 넣고 괄호만 잘 해주고 3하고 x-2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하고 플러스 2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3x 항상 x항 y항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7은 0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봤을 때 여기 y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y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앞에 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a가 그냥 3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 b가 마이너스 7 그치.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자, 아래에 있는 408, 90도 똑같아. 알았지? 문제에서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으면 도형 같은 경우는 뭐 x축 방향 1만큼 그러면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된다 했어. 부호만 잘 지켜주면 그냥 왼쪽 페이지처럼 무난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래. 그 328쪽에 있는 도형 포물선 원의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도형이잖아. 그치? 포물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을 가지고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려면은 뭐 반대보호로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약간 얘가 특수한 경우라서 이쪽 페이지 애들은 도형이긴 하지만 점의 평행이동으로 풀면 조금 편하게 풀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포물선은 가장 대표하는 점이 뭐가 있어? 꼭지점이 있지. 어차피 우리가 이차함수라는 거는 꼭지점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면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꼭지점을 확인해서 꼭지점을 평행 이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얘를 이제 표준형을 또 고치셔야 되죠. 얘는 앞에 개수가 있어서 2로 일단 묶고요.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풀었을 때 마이너스 4x 나오지. 상수 뒤로 빼고 그 다음 완전 제곱 되려면은 제곱 띄고 절반 개수 절반 제곱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겼지? 여기서는 없었어. 근데 여기를 전개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도 나오는데 플러스 2도 나와. 원래 위에는 플러스 2가 없었어. 그치? 근데 여기는 플러스 2가 있지. 내 맘대로 표준형 하면서 생긴 거니까 생긴 만큼 뒤에서 빼줘야 돼. 5는 원래 있었고. 따라서 y는 2하고 x-1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2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1,3이야. 알았어. 이 안에가 0 되는 점으로 생각하고 그런 애를 넣었더니 이 부분 없어지면서 y좌표가 3이 되죠. 자, 꼭지점 1,3. 포물선의 꼭지점 1,3이었던 애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래. 그럼 여기 있는 점을 그대로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평행 이동을 하면 되지. 1에다가 더하기 p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에다가는 p 플러스 2를 해주면 돼. 점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고 나면은 p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p 플러스 5가 됩니다. 됐지?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뭐지? y좌표. 그치? y좌표가 0이다라는 특징이 있어. 즉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럼 p가 뭐야? 마이너스 5. 너네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넣고 y 대신에 아까 여기도 x 마이너스 p 넣어야 되지 x니까 y 마이너스 p 넣고 막 정리해서 그거를 막 p가 잔뜩 들어간 애들을 막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포물선이라는 특수한 이 꼭지점이라는 그 특수한 점을 사용해서 도형의 평행이동이지만 점의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푸는 케이스야. 훨씬 더 쉽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평행이동한 애의 그 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너네 어차피 p가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이제 꼭지점이 마이너스 4,0일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는 평행이동을 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냥 얘네 둘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식으로 2 괄호하고 x 플러스 4제곱 이렇게 구하면 훨씬 쉽다는 거야. p를 넣어서 막 씨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사용을 해줘라. 직선이나 이런 애들 뭐 그냥 이제 평범한 애들은 그렇지만 원과 포물선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꼭지점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사용해서 점의 평행 이동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좀 편하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아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줄 건데 원래는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선 이런 설명이 나온 상태에서 원을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지만 얘는 도형이니까 내가 x 대신에 뭘 넣는다? x 마이너스 3을 넣는다. 그치?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넣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이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그리고 반지름이라는 이 두 가지만 딱 확보가 되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도형이 아니라 점의 평행 이동처럼 문제를 풀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애가 또 뭐가 돼야 되겠어? 표준형으로 고쳐져야 되겠지. 얘는 이미 표준형 돼 있으니까 얘만 이제 표준형을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 그지? 얘하고 얘 가지고 완전 제곱했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a 달렸고 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해보자. 얘는 이제 뭐 식을 그대로 쓰고 여기 그냥 그대로 쓸게. x-1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3 이렇게. 자 앞에 있는 애는 꼭지점이 뭐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1이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 저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그치 1, 마이너스 b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앞에 있는 애는 반지름이 뭐야? 루트 5 마이너스 그치 우변에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야. 그러면 오른쪽 식은 루트 3 루트 3. 됐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가 같을 리는 없어. 평행이동 했다고 했지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치 3만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그냥 3 더했고 그 다음 여기는 또 이제 계산 그냥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은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차피 x좌표는 1이니까 똑같고 이제 b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얻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건데 루트 안에가 그럼 같겠지. 그래서 5 마이너스 a가 3이고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2. 이거 뭐라는 거야? a는 2. 이제 문제에서 뭐 a, b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네 둘이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알았지? 평행이동을 하면 당연히 중심 좌표는 혹은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변할 거야.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같이 기억하라 그랬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 평행이동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평행이동은 반지름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다고 이제 놓고 푸시면 되는 거야. 직선 같은 경우도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을 시키면 뒤에 막 상수 같은 건 달라지는데 걔는 기울기는 또 안 변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알았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같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두 문제 딱 풀고 가면 되겠네요. 411번, 12번 둘 다 도형이지만 점의 평행이동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411번은 꼭지점 각각 구하시면 되고 412번은 둘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시면 되겠지.